2014년 11월 5일 오전 8시 30분경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강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신 확인 결과 피해자는 가나가와현 아스기시에 거주하는 26살 요시다 아야나. 시신을 제일 처음 발견한 사람은 근처를 지나가던 60대 남성으로 아무 생각 없이 강물 쪽을 봤는데 사람 크기의 큰 무언가가 물 위에 동동 떠 있어서 순간 이상한 느낌에 사람 아닌가 싶어 경찰에 전화해 확인을 요청했다고. 당시 시신은요, 위에는 티셔츠, 밑에는 속옷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신발도 신고 있지 않았어요. 맨발. 그 위로 큰 2장의 이불이 돌돌 말려 있었고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황색과 흑색 로프로 풀리지 않게끔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닌 이불 속에 콘크리트 벽돌도 있었어요. 벽돌. 아무래도 이 범인, 이 시신이 물 위로 안 뜨길 바라면서 물 속에 평생 내려앉으라고 벽돌을 같이 넣은 거였겠죠. 시신에는 머리 오른쪽에 둔기로 여러 차례 맞은 듯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망 원인은 머리 타박상에 의한 두개골 골절. 누가 봐도 이건 타살인 건데 도대체 누가 왜 그녀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걸까? 피해자의 신원 확인이 되기도 전에 일본 각종 뉴스에 이 사건이 연일 보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11월 5일 오후 5시 30분쯤에 이 아야나 씨, 이 피해자 아야나 씨의 지인이 이 보도 뉴스를 보게 됐고 놀래서 바로 경찰에 전화를 한 거예요. 내 지인 중에 실종된 애가 있다고. 그렇게 요시다 아야나 씨의 어머니가 시신 확인까지 하게 되면서 신원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이 어머니 말에 의하면 10월 26일 저녁 이 아야나 씨가 엄마, 나 전 남자친구 집에 들려서 내 짐 좀 가지고 올게. 그 후로 연락이 두절됐다는 겁니다. 딸이 안 오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한 어머니는 5일 뒤인 10월 31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요, 10월 9일 그녀의 페이스북에서 수상한 글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 친구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 제발 적당히 좀 해줬으면 좋겠어. 더 이상 괴롭히면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뭔가 내용이 심상치 않죠? 실종 5일 전이었던 10월 21일. 스토커 짓 좀 제발 그만해. 짜증나 미쳐버리겠네. 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딱 실종 5일 전에 그녀 곁에 늘 따라 붙었던 지독하게 괴롭히던 스토커가 있었다는 건데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 아야나 씨 지인 말에 의하면 그 스토커 아야나 씨의 전 남자친구였다고. 시신 발견 일주일 뒤 경찰은 실종 당일 집을 나서는 아야나 씨의 모습부터 그녀가 걸어갔던 모든 길의 CCTV들을 수집, 확인하기 시작했고 11월 13일 60명 인력이 동원돼서 시신이 발견된 사가미 강과 그 강바닥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잠수부 20명이 물 속에서 그녀의 유류품을 찾아내요. 그렇게 떠오른 증거를 쌓아 바로 다음 날인 11월 14일 오전 아야나 씨 살해의 유력한 용의자로 가나가와 현에서 건설 인부로 일하고 있었던 34살 카미오카 세이지를 체포하게 됩니다. 네가 아야나 씨 죽인 거지? 이에 대해서 처음에 카미오카는 딱 정색을 하면서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녀와 만난 건 맞아요. 그런데 만난 건 실종 전날 아침부터 밤까지였습니다. 같이 있다가 집에 데려다 주고 그냥 헤어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 범인이 얼른 잡히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카미오카는요, 그녀가 실종됐을 때 자기 SNS에 그녀를 그리워하는 것 같은 글을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이걸 믿겠습니까? 뻔히 지금 실종 전에 이 아야나 씨가 SNS에 당신이 날 스토킹하고 있다고 뻔히 피해자가 다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경찰이 카미오카의 집부터 차 모든 걸 수색하게 되는데 여기서 걸린 거예요.
카미오카가 늘 몰던 회사 트럭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야나 씨의 혈흔이 나온 겁니다. 거기다 시신을 감쌌던 이불에서 카미오카의 땀이나 모발 등 DNA가 이거 뭐 어떻게 발뺌하겠습니까? 당연히 얼마 안 가 카미오카는 죄송합니다. 자백을 합니다. 그렇게 15일 용의자 신분이 아닌 범인으로 그를 정확히 체포. 인상 보세요. 그렇다면 왜 죽인 걸까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두 사람이 언제부터 교제를 한 거였는지 그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둘이 처음 만나게 된 건 아야나 씨가 일하는 한 아르바이트에서였습니다. 이 아야나 그녀는요, 낮에는 도쿄에 있는 에스테틱계 전문 학교를 다니면서 밤에 공부가 끝나면 가나가와현에 있는 여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여튼 그렇게 인연이 된 두 사람은 2012년 7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때 그 집 인근 이웃들 말에 의하면 그렇게 둘이 매일 싸워댔다는 거예요. 아야나 씨가 한밤중에 알몸으로 도망쳐 나와 소리 지르는 모습까지 목격이 됐었다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놈이요, 결혼한 유부남이었습니다. 당시 아내와 아이만 3명이 있었어요. 본처와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 중이었다곤 하는데 그래도 법적으로는 정리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엄연히 아야나 씨와 이놈의 관계는 불륜이었죠. 이 아야나 씨 입장에서도 늘 자기한테 말할 때는 아내와 사이 안 좋다, 이혼할 거다 뻔질나게 얘기하니까 얼른 정리할 줄 알았는데 이 주둥이만 나불댈 뿐 정리를 안 하니까 이런 모습에 아야나 씨도 좀 불신하고 짜증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 2013년 7월 둘은 한 지역 여름 축제에 놀러를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카미오카 술을 엄청 마신 거예요. 그렇게 집에 와서 무차별적으로 아야나 씨를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이 폭력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야나 씨가 막 살려달라고 고함치고 하니까 그 소리에 놀란 이웃 주민들이 신고를 해줬었대요. 이웃 주민들이. 아니, 아야나 씨가 이놈한테 더 이상 붙어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유부남에다가 폭력질에다가. 그러니까 이때를 계기로 둘이 헤어지게 된 거예요. 이 아야나 씨의 엄마는요, 딸이 이런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줄, 이놈에게 이런 폭력을 당하고 있는 줄 전혀 몰랐었대요. 아무래도 말을 안 했겠죠. 어떻게 엄마한테 엄마 나 유부남 만나고 있고 걔가 맨날 나 때려서 나 맞고 살아 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걱정만 시키는 것 같아 말 안 하지. 여튼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부터 이놈이 끔찍할 정도로 그녀에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전화하고 찾아오고 협박하고 다시 만나자고 너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만나겠습니까? 지 승에 안 차면 바로 그냥 손이 올라오는 놈인데 절대 안 만나죠. 헤어진 후에 계속적으로 스토킹을 하던 카미오카. 참다 10월 25일 아야나는 자기 SNS에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을 올립니다. 왜? 이거 보고 포기 좀 하라고. 그만 스토커짓 좀 하라고. 그런데 포기는커녕 반대로 이놈 분노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로 또 둘이 싸웁니다. 헤어진 상태인데. 그리고 이때 이놈이 자기 SNS에 아야나와 아야나 씨와 같이 찍은 사진을 딱 올리고 글을 하나 쓰는데 나 더 이상 착한 놈 아니야. 나 얘 죽일 거야. 나 말리지 마. 지금 얘 죽여버리고 싶어 미치겠으니까. 그리고 자기 지인한테 걔 하치오지시에 있는 것 같아. 보이면 가르쳐줘. 이렇게까지 열이 받은 적이 처음이야. 나 진짜 걔 죽여버릴 거야. 라고도 보냅니다. 하지만 이때 지인은 이별의 상처? 이 정도로 그냥 말로만 그냥 하고 설마 진짜 실행하겠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겨요. 아니 이것 자체가 엄청 웃긴 거예요. 자기는 지금 사이가 안 좋았다 한들 어쩌든 이혼 안 한 와이프가 있잖아요. 애까지. 그런 사람이 헤어진 전 불륜 상대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사진 찍어 올렸다고 막 그냥 노발대발 그냥
별거 상태로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 해도 이혼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한 인연은 끊기지 않습니다. 즉 아야나 씨와의 관계가 실패하면 자기는 다시 아내에게 사과하고 용서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물론 아내는 용서할 생각이 없고 이혼 전제의 별거였다고 해도 잘못하면 부부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는 상태. 아야나 씨 입장에선 그렇잖아요. 나랑 좀 안 좋고 이상하면 너 본처한테 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야나 씨가 더 열받을 상황인 건데 오히려 자기가 헤어지고 나서 이 불륜상대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 만나는 것 같다고. 노발 대발 그냥. 정작 자기는 여전히 본처 정리도 안 해놓고. 여튼 그렇게 분노에 찬 카미오카는 26일 아야나에게 연락을 합니다. 여기 네 가방 나한테 있어. 와서 가져가. 스토킹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가방 훔쳐간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있으니 가져가라고. 이 말에 아야나는 고민했습니다. 이 카미오카의 성격도 알고 얼굴도 보기 싫은데 그냥 가방 포기할까? 아니면 새로운 남자친구한테 같이 좀 가달라고 할까? 그런데 결론은 26일 저녁 혼자 아야나 씨는 카미오카를 만나러 갑니다. 그렇게 만난 두 사람은 날짜를 넘긴 27일 같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여기서 카미오카가 야, 너 SNS 프로필 그놈 사진 뭐야? 너 곳에 딴 새끼 생긴 거야? 막 몰아세우기 시작하면서 그 차 안에서 둘이 또 막 싸움이 난 거예요. 참다 열받은 아야나 씨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모습에 더 분노한 카미오카. 집으로 향하려던 그녀의 뒤통수를 차 안에 있던 둔기로 그냥 내리쳐버린 겁니다. 그리곤 사망한 그녀를 작업 때 사용하던 경트럭 적재함에 옮겨서 사가미 강으로 갔고 거기에 유기했던 거예요. 두 사람이 가게 손님과 종업원으로 처음 만났을 당시 그때 카미오카는 아야나 씨에게 느낌이 좋은 남성이었을 겁니다. 8살 연상의 든든한 분위기와 능숙한 말에 이끌려 어쩐지 잘 연애할 것 같은 분위기였겠죠. 그래서 더 이 남자 곁에 있고 싶어 돈 것까지 한 거였을 테니까. 하지만 이런 모습은 그냥 그녀를 꼬시기 위한 가면이었을 뿐 실제 그는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너무 폭력적인 남자였습니다. 2016년 3월 25일 일본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18년? 이거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싶은데 이 같은 판결에 이 변호사 측은요 오히려 너무 세다. 카미오카의 행동은 정당방위였다. 고로 무죄다라고 주장해요. 이 무슨 생뚱맞은 개소리야. 이놈이요 말을 바꾼 거예요. 사실 아야나 씨가 먼저 저를 공격했어요. 저는 저를 지키려다가 그녀를 죽이게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 짓거린 거죠. 자기를 방어하려다가 죽였다고? 그래서 그 후에 이불로 싸고 벽돌까지 넣어가지고 유기했나?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다행히 재판부 역시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머리에 있는 상처로 보아 당시 너는 피해자 머리만을 집중적으로 5번 내리쳤다. 그 중에 2번은 머리를 딱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내리쳤다. 이건 사람을 확실히 죽이는 행위고 일방적이고 집요한 공격으로 살인 의도가 충분히 있는 행위다. 개소리 하지 마. 변호인 측의 주장 무시합니다. 카미오카는요. 아니 이불에 싸서 유기한 거는 정신 차려보니까 죽어있길래 너무 놀래서 두려워져서 그런 거였어요. 나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불로만 싼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로프에 벽돌까지 준비해가지고 꽁꽁 싸맨 걸 보면 그가 얼마나 이기적인 감정으로 그녀의 인생을 끝냈는지 알 수 있죠. 참 끝도 없는 스토킹. 일본에서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 어느 정도 법이 강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참 우리나라도 스토킹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 파렴치한 놈. 그래서 오늘은 너무 안타까운 일본에서 일어난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